네. 지금 이제 김은과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추가 속보가 나오고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기대치 않았던 포렌식이 성공하는 바람에 김웅도 놀래고 검찰도 놀래고 조성은도 놀래고 검찰도 놀래고 심지어는 제보자인 조성은 씨까지 놀래고 있어요. 와. 네. 뭐 여러 가지로 조성은 씨가 감사한 인사를 한다고 하지만 늘 저희 방송이 이게 조성은 씨한테 죄송한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조성은 씨한테 늘 믿어왔던 난 모든 증언이 다 사실인 건 내가 인정을 해. 뭐 있었던 그리고 공익 일이니까. 제보자라는 인정해. 근데 난 그 사람 말 중에 유독 그 신뢰가 안 되는 게 이걸 당시에 들었지만 별 문제 아닌 걸로 생각해서 당에는 보고하지 않았다. 나 이건 처음부터 믿지 않았거든. 이 얘기가 나오는 순간 이게 50%만 제보하고 있네라는 의미를 가졌는데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인정하고 얘기하잖아. 자기는 검찰 진술에서 이러한 비슷한 뉘앙스가 있었다는 것도 이런 방구를 안 해놓고 그 당시에 많은 통화 녹음을 지우는 과정 중에 정확하게 기억이 없었는데 이걸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라는 그 투가 이거 별걸 다 찾아냈어. 막 이런 느낌에 나도 몰랐는데. 투로 느껴지는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작설 내지는 그러니까 조성은 씨의 그 순수한 어떤 공익 제보가 약간 묻히는 의심이 가는 부분이 생겼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상황에서는 이제 김웅이 모든 원죄 진짜 끝났다 얘는. 굉장히 진짜. 적극적인 메신저로서의 원죄를 뒤집어 쓴 건데 나 여기에 보태진 게 추가 녹취 내용 안에 그렇죠. 채널A 이동재가 실명으로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걸 얘기할 때 이거는 이동재 사건을 덮기 위한 결국은 한동훈을 덮어주기 위한 고발 사주였을 것이다. 그래서 한동훈의 휴대폰이 중요하다. 그렇죠. 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실체가 드러난 거지. 얘도 무슨 출세 욕을 가지고 또는 뭐 국회의원이 하고 싶어 환장해갖고 이런 작전을 꾸민 게 아니야. 한동훈이 시켜서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더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내용 어떻게 되죠 지금? 네, 이게 YTN 단독인데요. 이것도 놀라워. 네? 왜 YTN이냐는 거지. 그러게요. 이런 내용이. 근데 어제는 이제 MBC 단독으로 윤석열 이름이 나왔잖아요. 근데 웃긴 게 오늘 노컷에 단독으로 나와가지고 윤석열 이름 없었다고 나왔어요 또. 근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지가 납종한 거지. 지가 단독을 놓친 거지. 그걸 그런 식으로 쓰는 놈이 어딨나? 지가 안 쓴 거지. 아니 못 썼. 내가 볼 때 못 쓴 것 같아. 그렇지. 왜냐면 쫄아가지고.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안 알려준 거.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알려주고 MBC한테만 가르쳐 준 거야. 야, 노컷한테 간 정보랑 MBC에 간 정보랑 그렇죠. 급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다른 SBS나 다른 데도 전부 다 윤석열 이름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MBC만 윤석열 이름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단독이에요, 여러분. 네. 그게 단독이에요. 딴 데 안 쓰는데 내용이 있는 게 그게 단독이라고. 기자들이 모르나? 그러니까 요 MBC만 윤석열이 언급됐고 노컷 한 대까지. 왜냐면 그동안 노컷이 계속 윤석열 관련해서 단독을 했잖아요. 넘어갈 때도 기사 자체에서 그게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원 기자 소스가 나눠줬을 때 윤석열을 뺀 거지. 근데 왜 갑작스럽게 MBC엔 이게 들어갔을까? 그러게. 그걸 생각해 보셔야지. 그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자기가 있겠어요. 없으니까 단독이라고 해놓고 뭐 윤석열 없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거 기자들이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지금. 그건 공개적으로 이 정도 끝밖에 안 되는 기자였어요라는 그렇지. 거를. 내 쪽팔리는 줄 알아요 지금. 창피해서 말을 하면 안 되지. 저는 사실 B급 제보자였어요. 그러니까요. B급 단독이었어 이런 거고 진짜 농밀한 내용은 최재형 캠프 정책 대변인 정도 돼야 박수영 의원 박수영 의원 정도 돼야 제대로 이름 들어간 게 있고 노컷에는 매직으로 찍찍 그은 게 같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어제 뭐 MBC는 그 관련해 가지고 김웅이 제가 대검에 가면 윤석열을 시킨 게 되니까 나는 빠져야 된다 이러거나 아니면은 중앙지검으로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너무 사건이 관련이 있다. 검찰색을 빼야 한다. 이런 말도 있었대요. 아무튼 있었고 이번에 채널A 사건도 언급을 했는데 이동재 기자, 채널A 이동재 기자 그 한동훈하고 같이 해가지고 그 유시민 작가를 치려고 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면서 이동재 기자와 이철 전 대표 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뭐 사건의 내용을 설명하는 요런 언급이 있는 것으로 이제 YTN의 이제 단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세하게는 안 나왔는데 그 녹취록에 이동재하고 이철 전 대표가 이름이 있었고 그 사건 내용, 그러니까 그 기자가 한동훈 검사하고 짜고 유시민 전 장관을 치려고 깜빵에 있는 이철 씨한테 뭐 편지 보내고 한 협박을 했는데 협박을 한 내가 내용들. 한동훈한테 얘기 받고 당신이랑 얘기하는 거니까 불 거 있으면 나한테 부르라고. 그럼 내가 기사 쓰면 당신 감형해 준다고. 요렇게 기자 따위가 사복 거래를 한 정황인 건데 그렇죠. 요거에 관한 발언마다 조 씨 역시도 네네 하고 응수를 했다는 거죠. 네네 하고 이철이라는 이름도 말을 했다. 요렇게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1년 전이라 기억이 안 난다. 나는 이게 진짜 그 1년 전에 이 문화나가 그 한우 줬을 때 그 워딩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는 게 이런 중요한 사안을 1년 만에 잊었다. 자, 근데 이 통화가 끝나고 나서 이게 통화가 작년 4월 3일 오전 10시 3분입니다. 근데 통화 끝나고 나서 9분 뒤 10시 12분에 텔레그램으로 손준성 보냄이 찍힌 고발장을 조성은 씨한테 전달한 겁니다. 전화하고 바로 전달한 건데 그다음 바로 전달한 거예요. 조 씨는 이날 이걸 캡처 받아갖고 본인이 다운을 받았고 그랬는데 이 날짜도 기억을 못하면서 이걸 받았다는 것만 공개를 하고 그러니까. 그 직전에 김웅하고 통화했다는 내용은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했었다는 거거든. 그것도 좀 이상해. 말이 안 되지 사실. 그러니까 50%만 같이 기억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세트야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떨어진 것도 아니고 세트거든. 네. 근데 이걸 기억을 못할 뿐더러 당에 전달도 안 했다.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써 한동훈까지 끌려 나오게 되는. 그렇죠. 한동훈을 결과적으로 지키려다가. 이 녹취록 때문에 한동훈을 지키다가 네. 삼성이 S10을 너무 잘 만드는 바람에 S10의 메모리가 너무 이건 삼성전자가 잘못한 거야.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너무 잘 만들어서 S10 혹시 갤럭시를. 광고되는 거 아니야? 나 S10이잖아. 근데 이게 저장 용량이 커요? 이제 그건 옵션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뭐 삼성 얘기 죄송해요. 그만하시고. 갑자기 삼성 칭찬을 하게 되네. 네. 어쨌든 이 고발장을 보내고 나서 이제 방을 폭파하라라는 메시지까지 보냈거든요. 근데 통화하고 뭐 한 9분 만에 문자 오고 그걸 바로 다운을 받았는데 폭파하라는 소리는 보고 안 했어. 네, 어쨌든 요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무튼 네. 그래서 어찌 됐거나 이제 김웅이 그동안 너무 기억이 없는데요. 제가 그런 걸 준 거 같지가 않아요. 저한테 받은 게 아니고 혹시 딴 사람한테서 받은 게 아닐까요? 라고 잡아뛰다가 얘도 1년 전입니다 기억이. 그렇죠. 지금 녹취록이 나온 입장이라서 이제 제가 그때 낮술을 먹은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아니, 얘기를 이 정도면 했는지. 기억 상실이지. 이게 뭐야?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법전을 외워서 네. 검사가 되셨대 그래? 네. 그리고 이 YTN 취재 결과는 이 녹취 파일에 검찰 비판하는 기사 쓴 언론사 기자에 대한 사찰 정황. 그러니까 이게 녹취 파일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막 검찰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자들이. 물론 거의 대부분의 법조 기자들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 검찰 비판했던 애들, 그러니까 채널A 사건 이거 비판했던 애들에 대한 그 기자들에 대한 사찰 정황 이것도 일부 담겨 있었다. 이거 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어떠한 방향을 트느냐에 따라서 그 기자, 협조하는 기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말하자면 뭔가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애들을 개별 사찰을 해가지고 그렇죠. 걔들한테 어떤 형태로든지 조치를 취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지 뭔가. 봉투를 보내든 아니면 깡패를 보내든 협박을 하든 뭐. 둘 중에 하나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이만큼 아주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덮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끌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나는 이제 야당은 당연히 지네 편이라서 입이 구리니까 입 닫을 수 있겠지만 고발을 시행한 입장이니까
우리 쪽에서라도 강력하게 치고 나가는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왜 조용해? 야, 우리 대표 어디 갔죠? 아니 근데 이제 오늘 기사를 보면은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묻혀 있습니다. 아니 이 정도로 하면 안 되지. 이거 긴급한 문제입니다라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지금 저쪽 당하고 얘네들이 전반적으로 언론 자유를 비롯해갖고 지금에 있는 헌정 질서를 유린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선은 대선이고 이 부분대로 좀 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말만 할 게 아니라 이준석이 옆에 가가지고 똑같이 해야 돼요. 준석아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지금? 이준석이 뭐 밖에 돌아다니면서 뭐 이거 피켓 들고 다니 똑같이 해야 돼. 옆에 해가지고 이거 김웅 이름 나왔다. 너 어떡할 거냐. 의원회관에 150명 수박대는 안 와도 되니까 150명 모여가지고 뭐 당체로 이 부분에 농성을 대해서 그 송영길 대표가 뭘 좀 해서 보여주세요. 뭐 윤호중은 뭐 이미 이제 이제 낙연파로 그렇죠. 찍힌 거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 뭐 법사위 넘겨준다고 계약서 쓴 거 나 그건 바로 이제 아웃인 거고 어찌 됐거나 이제 당 대표라도 나서서 이거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이미 이재명 후보로서의 후보 선정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 마무리만 남은 거고 그렇죠. 주말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떠한 모습으로 개혁전당으로 변신할 거냐 이재명의 개혁 노선에 참가할 거냐 아닐 거냐에 대한 질문을 다시 역으로 듣고 있는 상황인 거야. 여기서 어물쩡하면 또 문재인 대통령 때처럼 내부에서 발목 잡는 이런 정치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네. 아무튼 어쨌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이게 사실이라면 검찰과 국민의힘이 모든 걸 짜고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있다. 검찰도 못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근데 그게 국민의힘하고 연결이 돼 있다. 이거 거의 국정농단, 사법농단, 검찰농단이에요 이 정도면은. 자, 앞으로 국정의 파트너로서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카드는 추미애 후보일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카드로 누구를 선택할 수 있는가에 따라 가장 먼저 있는 후보가 송영길 당대표입니다. 근데 송영길 당대표가 여기서 미진한 모습을 보이면요. 손 못 잡아드려요. 이런 식으로 가시면 어렵게 45도 고개 꺾어가면서 얻어낸 그 자리 45도 고개. 그거 뭐예요?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네. 빨리 최소한 준석이만큼만 하세요. 뭐 체력이 딸려? 힘들어 그런 거 아니잖아. 네. 준석이만큼만 해갖고 지금 여당도 펄펄 끓고 있다라고 하는 결기를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뭐 알겠어요. 그 뭐 발표도 하고 뭐 발언도 하고 하는 건 알겠는데 그게 일단 언론 지형 자체가 민주당한테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수를 써야지 다시. 뭐든 빨리 해줘. 써봐야죠. 우리 기대하고 있을게. 네. 오늘 오후에라도 뭔가 큰 거 한 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